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주 오랜만에 준비한 주제인데요. 바로 기상감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기상감정은 바로 폭염인데 이번 시간에는 안개에 대해서 기상감정을 해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일단 시작하기 앞서 지금 하는 사례는 일단 가상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는 금년 1월 21일 오후 4시, 그리고 위치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는 관악산의 400m 중턱입니다. 일단 여기서 의뢰인은 지금 성함이 김날씨인데요. 안개가 발생해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 지금 사건 발단입니다. 그러나 당시 과천과 서울을 보시면은 이때 기상청을 보면은 그냥 흐리고 비가 내렸지 안개가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관악산 중턱에 안개가 발생해서 공사를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봤습니다. 지금 의뢰인 김현씨는 갑자기 안개가 껴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사를 수주한 서울조계사 측에서는 일단 기상청 날씨단력에서는 안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개가 꼈다는 증거를 가져오거나 혹은 공사를 무단으로 연기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뢰인은 지금 여기서 관역소가 매우 멀기 때문에 기상 감정을 해야 될 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1년 1월 21일 날짜에 관악산에 안개가 꼈는지 안 꼈는지에 대해서 기상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1월 21일 날짜였고, 지금 의뢰인 김모 씨는 경기도 과천 관악산에서 절 공사를 책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날짜에 산 중턱에 갑자기 안개가 끼는 바람에 공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서는 비가 오는 건 상관없이 안개가 발생하면은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뭐 공사 물품 혹은 자재 운반이 힘들고, 또한 용접 등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개가 발생하면은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모 씨는 지금 이 계약 조건을 통해서 안개가 꼈으니까 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뭐 기상청 달력을 보시면은 안개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이 산 중턱, 즉 이 400m 중턱에서 안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상 감정을 하는 것이 지금 이번 기상 감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기상 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일단 업체명은 한국기상감정사협회가 될 것이고 대표자는 그냥 홍길동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감정사는 지금 제가 되겠고, 계약명은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 절 공사 중단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계약에 따라 기상감정서를 발급한다. 도장 꽝! 이게 지금 기상감정서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적을 보겠습니다. 일단 날짜는 1월 21일 오후 4시가 될 것이고, 감정 대상 장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장이 되는 관악산 400m 중턱에다가 그냥 산 중턱이 아니라 남쪽 사면, 즉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외공회사라는 것은 관악산 중턱에서 서가사라고 하는 어떤 절을 공사하는 것을 조계사 측에서부터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서울기상관역소에서는 흐리고 비 그리고 방문만 기록된 상태이지 안개라는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안개가 발생하면은 용접 혹은 자재 운반에 지장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할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로 관악산에 안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보는 게 이번 감정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사 개요하고 감정 대상 환경을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 기간은 금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에 될 것이고, 일단 사전 조사로는 감정 의뢰 사건 개요를 쭉 나열해봤는데요. 그냥 이건 아까 봤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개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개 발생에 따른 시정조화로 공사 중단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 대상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게 바로 관악산이 될 것인데요. 이 관악산의 북쪽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지금 공사 현장은 다음과 같이 여기가 남쪽인데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는 종로구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상청 본청도 관측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거리가
8.5km하고 15.1km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갖고 과연 여기서 나와 있는 정보로만 가지고 진짜 안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따지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를 따지는 게 바로 기상 감정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사용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상청 지상이랑 하층 분석 일기도를 썼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강수가 발생했을 때 습한 공기가 어디서 그리고 어디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지상 일기도하고 하층 유선 풍속도 그리고 레이더하고 바람장을 중첩한 영상을 통해 갖고 투명하고 수분 공기 이루를 통해 활승 안개 혹은 충령 구름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직감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AWS 자료하고 ERA5 제보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또 스퀴즈 저그피를 그리는데요. 이것은 곧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함으로써 과연 관악산 공사 현재보다 높은 고도가 구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공사 현장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공사 현장인데요. 다음과 같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바로 관악산이 될 것이고 바로 서쪽으로는 삼성산과 연결이 되고 북쪽에는 서울대학교가 있고 북서쪽에는 돌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여기가 바로 청계산 될 것이고 남쪽으로는 과천과 안양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산 같지만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관악산의 고도는 622m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공사 현장은 여기서 400m의 고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남쪽을 보기 때문에 남풍이 불게 되면은 지금 공사 현장은 풍상 측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월 21일 오후 12시하고 오후 3시에 일기도가 될 것인데요. 잘 보시면은 일단 정오 때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저기압이 있었습니다. 이 약한 저기압이 있었고 또 바로 동쪽에서는 또 고기압이 있다 보니까 서저 동고인기 기압표시가 만들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풍은 당연히 온난습을 하겠죠. 그래갖고 여기 저기압의 전면에서부터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가 되어서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보시면은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초록색 기온인데요. 이 초록색 기온은 바로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지금 비가 오는 상태였고요. 일단 비가 오는 동안에도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수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압 이상 속도가 매우 느렸고 또한 강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습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였고 게다가 남풍류가 불었는데 찬 공기 위로 탁 올랐기 때문에 이 당시 비구름은 넓게 약하게 오랫동안 내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고 싶게 하층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850헥토파스칼 일기도로 오전 9시하고 밤 9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일단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진짜 하층에서 이거는 거의 뭐 여름철 마냥 수분한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는 뭐 지상뿐만 아니라 하층 그리고 뭐 더 위까지 매우 습했을 것이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온도골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하층은 매우 차가운데 온난한 남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온난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왔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비구름이 넓게 그리고 약하게 분포하고 그리고 비가 오래 내리면서 대기가 매우 수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증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슬점 온도가 되려 더 올라가면서 만약에 밤이 되면은 기온은 내려가는데 이슬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포차가 점점 더 감소하면서 뭐 구름이 생기는 고도가 더 낮아지고 게다가 기상의 상습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뭐 활성 안개 혹은 일반적인 안개 자체가 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해 1월달을 기억해보면은 일단 눈이 매우 많이 왔습니다. 즉 1월 6일하고 1월 12일 그리고 1월 18일에도 눈이 왔었는데요. 이 눈들이 쌓였다가 다 녹으면서 비가 오기 전에도 눈이 녹은 물이 또 증발하면서 산 자체가 매우 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산 자체가 매우 습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습한 공기도 들어오고 게다가 위에서는 또 비까지 내리니까 이때 관악산은 말 그대로 그냥 다 물밭입니다. 물밭. 그 다음 이번에는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굳이 이거를 뭐 꼭 볼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제가 가져온 이유는 하층 말고 상층의 기압 배치도 함께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바로 5400 GPM, 즉 한지제트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는 이 당시 한지제트 남쪽에 위치하면서 온난한 기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게 바로 기압령이고 여기가 바로 기압골인데, 강수 전만해도 우리나라는 기압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온난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전 시간에 비해서 지구온도가 낮아졌는데, 이것은 일단 지상에 있던 그리고 하층에 있던 저기압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온난이류, 서쪽으로 한랭이류가 내려오면서 준주균 이론에 따라 이 부분에서는 지구온도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레이더하고 바람장을 중접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1월 21일 오후 3시, 그리고 이것은 오후 6시입니다. 일단 오후 3시하고 6시 둘 다 서울하고 과천 일대에 계속 비가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비 자체가 또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초록색 강도로 그냥 은은하게 또 오랫동안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잘 보시면은 또 비가 왔을 때 풍향 자체가 엄청난 남풍인데요. 즉 일단 매우 습한데 남풍까지 불다 보니까 통상 측에 놓여있던 공사현장에서 남풍이 확 불어오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활성 안개가 피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게다가 굳이 안개 말고도 일단 하층도 습하고 상층도 습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는 고도 자체가 낮아져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치운형 구름이 걸려서 공사 현장에서는 그냥 오랫동안 계속 시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후 3시하고 오후 6시 때의 AWS 분포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온이고 이것은 이슬점 온도입니다. 일단 공사 현장은 바로 여기가 될 것인데요.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은 내려갔지만 이슬점 온도는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슬점 온도라는 것은 그 수증기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구름이 생기는 고도는 125 곱하기 기온 빼기 이슬점 온도인데요. 그럼 이걸 통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시에서는 구름이 생기는 고도는 287.5m, 그 다음에 오후 6시에는 훨씬 더 낮은 37.5m였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공사 현장의 위치는 고도 400m인데 이 당시 구름 자체가, 즉 포화전 자체가 이만큼이나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남풍이 조금만 불어도 곧장 활성 효과로 인해서 활성 안개가 생길 수가 있고, 게다가 구름 자체가 워낙 낮은 데 있다 보니까 이 자체는 치운형 구름, 즉 낮은 구름 때문에 그 낮은 구름의 지배를 받아갖고 하루 종일 그냥 안개가 낀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에러5 자료를 통해서 그린 스큐티 로그필을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바로 기온 T가 되겠고, 여기 초록색 실선은 바로 이슬점 온도인 TD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잘 보시면은 하층에서부터 매우 습한 남풍의 바람이 매우 우세했습니다. 즉 지상까지 계속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통상 측에 놓여있던 공사 현장을 배경으로 앞에 바로 온난한 남풍이 불어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 효과가 일어나면서 공사 현장은 말 그대로 활성 안개 플러스 또 낮은 구름의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름인지 안개인지 당연히 모를 분들은 그냥 이것이 다 안개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구름이랄지라도 어차피 산 위에서 보이는 입장은 다 안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를 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활성 안개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습한 공기가 산 산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단열 팽창이 되면서 은근히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흐린 날 혹은 비가 오는 날이 아니어도 이렇게 맑은 날에도 습한 공기가 산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날씨가 맑을 때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활성 안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오나 날씨가 맑거나 상관없이 다 생기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는 충분히 안개로 인해서 작업을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비가 계속 내리면서 습한 남풍이 계속 불던 상황이었다. 그 남풍이 관악산 남쪽 산섬을 따라 올라가면서 활성할 수 있었고, 또 하층 자체가 매우 습하다 보니까 고도가 낮은 추군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의 잦은 눈으로 인해서 강수 이전에도 이미 산에 있는 흙이라든지 혹은 나무 등등 지표가 매우 습연한 상태였다. 이 습연한 상태에서 온난 습연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갔고, 또한 당시
구름이 생기는 고도인 LCL이 37에서 280m에 불과했으므로 400m가 되는 공산정에서는 충분히 구름이라든지 혹은 안개 때문에 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안개에 대한 기상 감정 사례였고요. 다음번에도 호우라든지 여러가지 주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